살아마츠스 여러분, 존경하는 천만 서울 시민과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조유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종 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아이수루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에 거주 중인 담나 가족과 외국인 주민들을 대표하여 서울시 외국인 주민 및 담나 가족을 위한 정책의 현추소와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보고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우선 불철주야 이 시장에 애쓰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주민과 담나 가족의 존재는 서울이 세계 도시들과 상호 협력하고 교류하는 데 기여하며 지역 사회의 경쟁적 발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따라서 외국인 주민과 담나 가족 자녀들은 양육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은 본격화될 이민 사회에 대비해 서울시가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작년 한 해 동안 직접 자치구 가족센터와 글로벌 빌리지 센터 등을 방문하며 다양한 이주민들과 수차례 소통한 결과 서울시 외국인 주민과 담나 가족들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 문제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2022년 서울시 외국인 주민과 담나 가족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외국인 주민은 동포와 영주자, 전문 인력 및 유학생 비자 등 가족 동거와 초청이 가능한 종주형 재류 자격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이민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주민 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의 교육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49%로 전국 39.7%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부담 외에도 자녀의 학습 지도나 학업 관리의 어려움, 진학 및 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 등도 다른 지역보다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외국인 주민과 담나 가족이 서울의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기 어려운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물론 아마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 사실 이 다문화 가정의 양육, 보육, 또 교육 문제는 이제는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특별히 더 챙긴 기억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이수루 의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어와 다른 문화도 다른 이제 이주민들의 자녀가 그 양육과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개선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가정 또 그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의 경우에 대표적인 서울시가 보듬어야 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오늘 해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좋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며 도출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다문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다문화 교육진흥조례는 다문화 가족 지원법 및 제한 외국인 조업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 학생 가족 자녀들을 위한 양육과 교육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는 제도권 밖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이나 학교 밖 이주 배경 청소년 모두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총 20명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다문화 가족 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문화 정책을 종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주요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주 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동계청의 주관 업무에 따라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명칭과 종이, 유형, 나이 기준 등에 달라 해당 집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우며 부처별로 정책 전달 체계가 상이하다 보니 포괄적이며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외국인 다문화 가족 관련 정책들은 중앙정부가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적인 다문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은 부처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업무 중복으로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감안하고 본격적으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다문화 정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 정책실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서울의 다문화 가족 가구 원수가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지자체별 다문화 가족 정책 시행 계획상 소요 예산 편성 규모는 발휘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다문화 가구 원수가 서울의 4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서울보다 2배 예상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 규모가 다문화 가족 정책을 위한 서비스 질을 보장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문화 가족 규모에 비해 예산 편성 규모가 현저히 적다는 것은 서울시가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저녁에 사실 의원님께서 주신 원고를 보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 시행 계획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여가부가 발표한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상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저희가 제출할 때 시행계획 포함된 기준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시의 경우에는 전체
그 사업비 예산이 245억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실제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73억 3천만 원 정도였고 부산시 교육청과 그리고 기장군 또 법무부가 하는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사업까지 포함해서 그 시행 계획을 제출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던 사항이고요. 저희는 실제 110억 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 사업이 일부 배제가 되었고 실제 예산은 지난해에는 24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그 다문화 가구 수에 비례한 예산 규모만로 볼 때는 부산시가 73억 그리고 서울시가 247억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소홀하다거나 그렇게는 또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이게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저희가 다문화 가족만 지원하는 그 이제 계획으로 예산을 좀 축소 이렇게 제공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총괄한다는 입장에서 저희도 시교육청이나 또 타 실국에서 하는 업무까지 조금 포함해서 하도록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4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은 다문화 아동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약 아동 전후와 청소년기 등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재개화를 정책 추진 방향으로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시 가족 다문화 담당관은 0에서 18세 사이의 외국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자녀 모두를 정책 대상에 포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족 다문화 담당관은 본 의원의 외국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자녀의 미취학 비율에 대한 자료 요구에 학교 밖 다문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아 집계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어서 가족 다문화 담당관은 가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수행하므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 자녀에 대한 지역 정책은 평생교육국 청소년 정책과에서 추진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장님, 학령기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럼? 아닙니다. 당연히 다문화 가족 구성원으로 저희가 네, 챙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평생교육국에서 확인해 본 결과 평생교육국에서도 전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 따로 학교 밖 다문화 아동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 자녀도 엄연히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평생교육국 청소년 정책과의 소관 업무라고 미루고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은 가족 다문화 담당관의 업무 대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서울시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마다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 1순위로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다문화 아동 청소년이 학교에 진학조차 하지 않거나 학교 생활 부족으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인권 선언문은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한 외국인 조국기본법, 국적법에 따른 다문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아동 청소년일지라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교육지원 사업의 정책 대상으로 포함돼야만 합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다문화 아동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는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저희 실무진들이 업무를 태만히 한 건 아니고요. 그 현장을 제가 살펴보니까 약간의 좀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등록을 했다가 중단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동적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에 대한 정보가 와서 저희가 각 25개 자치구의 그 상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이게 다문화 학생인지 그냥 한국 학생인지 이런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청소년 정책과에 전화를 하셨을 때 우리는 그런 현황 자료가 없다라고 답변을 한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평생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다문화 여부를 일단 표현해서 제가 별도로 데이터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제가 이제 의원님 질의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실제 문제가 그래도 학교를 한 번이라도 갔던 친구들은, 가서 학업이 중단된 친구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를 통해서 뭔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뭐 부모가 비합법적 체류 중이거나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랄지 또 뭐 행안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또 교육부, 이렇게 유관 부처는 많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서울시 차원에서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성장 단계별로 조금 더 촘촘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랄지, 그리고 또 커뮤니티 시설, 또 자조 모임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아무튼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이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서울시 다문화 정책 대상에서 소외된 자녀들의 양육 및 교육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를 위해서 서울시가 정부 부처관 및 서울시 교육청 연계와 협력을 통해 관내 거주하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양육과 교육 관련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사각지대에 없는 촘촘한 지원망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튼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작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자녀 수는 39,06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38%인 14,916명이 0에서 6세 사이의 미취학 아동으로 앞으로 수년 안에 공교육 현장에 진입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래로 총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재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자제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교육 현장에서 다문화가 점차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을 거라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히 학교 구성원 중 다문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이 일반 학생을 위한 정책에 비해 다문화 학생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조희영 교육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네. 서울 거주 다문화 학생의 학령기 자녀 중 서울시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결과서 보고서에 따르면 미취학 비율이 5.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0.8%인 것과 비교하면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교육에 있어 언어나 문화 등의 자유로 인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 진학률은 40.5%로
한국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71.5%로 비교해 31%포인트 낮은 수치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수치를 받아보고 서울시 다문화 학생의 대학 진학률 현황을 파악해보고자 했으나 민주시민 생활교육과에서는 학생 개인의 대학 진학 현황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매년 각 고등학교로부터 재학 중인 다문화 고3 학생의 대학 진학 현황을 제출받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감님, 서울시 교육청에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점검해 보려면 대학 진학률 정도는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도 질의하셔서 오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찾아보니까 지금 자료가 부존재한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학생들의 경우 한 70여 프로가 되는데 여기 한 40% 되니까 한 30~40% 적은 것으로 추측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러한 현실은 서울시 교육청의 다문화 정책과 사업들이 다문화 자녀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생활에 적응해 나가며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부족함이 많다는 것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정부 유관 부처 및 서울시 유관 부서들과 적극적인 연계와 협업을 통해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들의 양육과 교육 관련 업무 충복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시장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서울시와 저희들 또 중앙정부 수준에서 여가부나 교육부 간에도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서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뭐 아주 동감이고요. 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도 그렇고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사실 학생들이 학교 안에 있으면 교육청 관할이고요. 학교를 나가면 서울시 관할 이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경계선에 있는 학생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좀 협력 시스템을 좀 같이 만들면 좋겠다.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럴 의사가 있고요. 관심을 갖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교육청의 중요 정책 중에 하나가 다문화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부족함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네. 다문화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제가 몇 년 동안 다문화 교육 정책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한국어 교육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빈 마중교실이라는 공교육 진입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대학에 저희가 비용을 뭐 한 100만 원, 150만 원을 대고 6개월 동안 한국어 교육만 집중적으로 공교육 진입 전에 받는 것이 좋겠다. 한국어 교육이 다문화 학생에게는 기본 인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저희가 한 4개 예를 들면 교대라든지 서울 교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몇몇 대학하고는 대학의 한국어 학당이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 전 한국어 집중교육 센터로 좀 기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미래 학교의 모습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원초에 한 15개, 6개 인종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도 이태원초가 지구촌 미래학교라고 생각하고 다문화 학생이 우리 학생이 인재로 성장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학교 차원에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하자. 부족하지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런 자세로 부족하지만 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장님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약자와 동행을 하고 기조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의 수장께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지켜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약자와의 동행을 서울시정을 운영하는 최고의 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민선 8기의 수장으로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어제 오후에 시장님께서 의원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료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부족한 점이 꽤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우선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시정 질문이 끝나고 나면 다문화 가정 자체지만 특히 자녀들의 양육, 보육, 돌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검토를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혹시 사각지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또 건전한 대한민국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다양한 유형의 재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및 그 자녀 세대의 규모 증가로 다인종 다문화 가족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의 이민 단계별 정착 지원과 사회 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임 임기 동안 외국인 주민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양육과 교육 지원이 보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주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네. 일단 오늘 현재 보고를 받아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서울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녀들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다문화 가족 청소년들에게도 문호가 개방이 돼 있더라고요.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 진로 진학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게 이 서울런 프로그램이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지금 한 3만 3천 명 정도의 서울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학생이 3,335명,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가 이미 서울론의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또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 가족센터 및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는 언어와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서울시 글로벌 청소년 교육센터에서는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들의 한국생활 적응,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다문화 아동 돌봄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가동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충분한지 살펴보겠고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의 자녀 양육과 교육 지원을 위한 사례 관리를 통해서 맞춤형 지원 그리고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사회적 약자라서도 보듬어야 되지만 이제 이미 우리나라가 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민이 장려되는 그런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변화해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첫 단계로 서울에 와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을 마치고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정책적으로도 매우 필요한 방향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두고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만약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보육이나 양육, 교육에 소홀함이 있다면 이런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로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모든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이 성장하기 좋은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교육청 등 육아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가족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또한 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 서울이 현 정부의 국정 과제를 반영해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서울에 거주하는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들이 그들의 풍부한 잠재력을 키워 글로벌 도시 서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